모르겠죠.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 정정은요? 아 마셔라. 진짜요? 네, 받았어. 이 술을 좋아하는 정정은요, 술 거절은 봐주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정액은 어떻게 쓰나요? 여기서 빼면 이제 진짜 네. 강제로 마시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이 안 좋아지는 사이 안 거죠? 좋아지는 여기서 계속 저기서 마셔야죠. 결국 들이킵니다. 그런데 그 양이 얼마나 많았던지 정액은 한 잔에 취하먹는다. 이게 술 원래 못하다 보니 그죠? 결국 정액은요, 4시간의 부축을 받으면서 물러납니다. 자, 그렇게 그대로 집으로 가는 줄 알았다는 정약용. 그런데요, 정약용은요, 4시간이 아니라 빈 1시간 들어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승지가 들어와서 속에서 뭔가 술을 꺼내서 뭐였을까요? 바로 조선기 군사 훈련 도감이 병합동이었습니다. 자, 이 병합동이요, 당시 정조가 가능한 군사 훈련 교본서입니다. 가능한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책이고요. 정조가 굉장히 유명한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 병법책이 정약용에 주었을까요? 내가 장수의 제주도 겸비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특별히 이 책을 내려준다. 진짜? 자, 정정은요, 훗날 정약용을 단순한 책상머리 공신으로만 쓴 것이 아니고요, 병과 방면으로 쓰겠다고 이렇게 제시 미리 이것을 밝힌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약용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쓰고 싶고 저렇게도 쓰고 싶고 미리 일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때 병합통을 선물로 받은 정약용은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약간 당황하면서 약간 이제 부담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정약용은 사실은 이제 문신 쪽이다 보니까 병과는 사실은 상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정약용은요, 잠시 그런 생각을 했다. 근데 요즘 정조가 정약용이 이런 책을 내린 데는 나름의 생각이 있다. 네, 정조가 정약용을 통과했던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병합통 이외에도 정조는 대각에서 많은 책들을 간행하게 되는데요. 그 책들이 간행될 때마다 정약용에게 그 책을 전해주면서 자신의 국정 철학과 여러 가지 이념들, 정보들이 담긴 내용들을 습득하게 했습니다. 지금 말로 하자면 일종의 빌드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신과 함께 국정을 운영할 든든하고 여기 성공이 아닌 실패를 꿈꾸는 여성이 있습니다. 레베카는 AFC 리치먼드의 새 구단주입니다. 그녀는 얼마 전 바람둥이 남편과 이혼했고 남편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가 사랑하는 리치먼드를 나락에 빠뜨릴 계획이죠. 현재 리치먼드는 하위권을 멘탈권한 평가가 우습게 프리미어리그 중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베카가 새 구단주에 임명되며 기존 감독을 잘라버리고 대학 미스축구 감독인 테드 레스토를 영입합니다. AFC Richmond announced the hiring of their new manager, one Theodore Ted Lasso. 테드는 당시 2부 리그에 속한 대학팀을 챔피언십으로 이끌었고 함께 승리를 축하하는 라커룸 영상이 유출되어 화제를 모았죠. 하지만 사커의 사태도 모르는 미국인이 프리미어 감독을 맡게 되자 모든
different. 테드는 자기소개를 하고 장비 담당에 이름을 묻습니다. Hey, what's your name, by the way? Yeah, Nolan Principal. Okay. 네이선은 그 누구보다 구단을 사랑하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이죠. 그리고 축구 없이는 못 사는 죽덕입니다. 구단주를 만납니다. This here's Coach Beard. 비어드는 테드와 함께 미국에서 건너왔죠. 함께 손발을 맞춘 지 오래되어 눈빛만 봐도 그날 입은 팬티사까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레베카는 구단을 소개해줍니다. And this is a wall of our previous owners. Okay. Well, now look at this fella up here. With the girls and the champagne and everything, he looks like a good time. That's my ex-husband. Well, good times aren't always a good time. 기자회견을 시작합니다. Let's go chill. No, I tell you. Coach. Hey! But only silence are going to start punching dicks. I expect dizzy water there. Sorry. Look at this twat! Fucking yank! 그리고 사람 좋은 테드는 너무 많은 말을 했죠. No, I have never coached a sport that you folks call football. And this is. But I'll tell you what I do know. I know that AFC Richmond, like any team I've ever coached, is going to go out there and give you everything they got for all 4 quarters. Halves, yeah. They're going to give you everything they got for 2 halves, win or lose. All tie. Right, y'all do ties here. 기자회견은 엉망이 됩니다. Even name any footballers. Well, yeah, you got Ronaldo and the fella that bends it like himself. 질문과 공격이 끊이질 않습니다. Yeah. No, I... Fucking hell! 레베카는 테드가 마음이 듭니다. Oh, he's an absolute wanker. 선수들을 만납니다. 약 1km 앞 시속 110km 단속 구간입니다. 로이는 첼시에서 챔피언스리그 우승까지 했던 베테랑 미드필더입니다. 지금은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노장이지만 그의 커리어와 카리스마는 리치먼드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은 얼굴만 보고도 눈치채셨을 것. 소파에 똑바로 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닐까? 네덜란드에서 또 준데르트 진짜 잘 알려지지 않은데 이곳에 온 이유가 있겠죠. 예, 방고가 인생 처음으로 좌절을 맛본 곳이 그의 고향 준데르트였습니다. 고우는 1853년 3월 30일 네덜란드 남부의 작은 마을 준데르트에서 6남매 중 장남으로 유남이었구나. 고우가 태어난 이곳은 벨기에 국경과 밀접한 농촌 지역으로 개신교 목사인 아버지가 목회 활동을 위해서 터를 잡은 곳이었습니다. 예, 당시만 해도 이 동네에는 카톨릭 신자가 더 많았기 때문에 부모님은 종교적으로 좀 엄격했고요. 종교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고우는 좀 가족끼리만 약간 좀 폐쇄적인 분위기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그는 미술을 좋아하는 어머니 영향으로 그림도 그리게 되는데요. 과연 그의 어렸을 때 그림 실력이 어땠는지 한번 보실까요? 천재는 어릴 때부터 잘했을 것 같은데. 몇 살 때 그린 거예요? 11살 때 그린 거예요. 11살이면 약간 아쉬워요. 아 근데 솔직히 천재의 그림 같아요. 근데 그때 기준으로는 아마 그렇게 잘 그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아직은 뭔가 좀 기대하기엔 좀 어려운 약간 좀 평범한 수준인데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그에게 이제 미술은 가장 큰 관심사는 아니었습니다. 네, 고우의 관심은 오로지 그의 교육에 열을 올렸던 아버지 기대에 이제 부응하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그가 이제 11살에 기숙학교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그의 외톨이 기질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소극적인 성격 때문에 사람들 아 사고 났구나. 사고가 났어. 소극적인 성격 때문에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고요. 그때부터 이제 부모님께 수차례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편지를 썼지만 부모님은 묵살을 하죠. 적응을 못했구나. 이후 입학과 자퇴를 반복하면서 여러 학교를 전전했지만 결국 한 곳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게 됩니다. 나와 같은 길을 걸었네. 괜찮은 거. 힘들었네요. 괜찮은 사람. 존재들이 좀. 아마 그래서 이때부터 아버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좌절감, 그리고 부모님의 애정에 대한 결핍, 이런 것들이 고우의 삶에 굉장히 깊게 뿌리박게 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때 좀처럼 마음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던 고에게 구원의 손길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 1869년 16살이 된 고가 큰 아버지 소개로 아트 딜러라는 첫 직업을 얻게 되는 것이죠. 당시 이 아트 딜러 화상이라고도 하는데 그림을 사고 파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을 이제 말하는 뜻이죠. 특히 이제 17세기 대항해 시대의 네덜란드는 해상 무역의 중심지가 되면서 풍부한 자본을 바탕으로 투기 광풍까지 불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시기에 미술의 또 투기가 몰리면서 그림을 사고 파는 미술 시장이 형성되게 되었고요. 이런 분위기가 이제 전통적으로 이어지면서 고우가 아트 딜러로 일하던 약 500m 앞 시속 110km 단속 구간입니다. 근데 그 학교가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처음으로 자기가 겪는 단체 생활이고 약간 그런 건데 그것도 적응 못했는데 이런 사업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막 팔아야 되는 거면은 이렇게 그걸 잘 털어야 되는 영업을 잘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학교도 2년 이상 다니지 못했던 이 망고가 돈을 버는 직업 중에서 유일하게 오랫동안 애정을 가지고 했던 일이 바로 이 아트 딜러입니다. 의외다. 그가 일했던 그 화랑 이름은 이제 구필 화랑이었는데요. 당시 이 구필 화랑은 네덜란드 헤이그와 벨기에 브뤼셀, 영국 런던, 그리고 프랑스 파리에도 지점을 가지고 있는 거의 잘 나가는 화랑이었던 거죠. 지금 보시면 그가 거주했던 헤이그 지점, 파리 지점의 구필 화랑 모습인데요. 약간 앉아있으면 알아서 사과하는 느낌인데. 막 그렇게 적극적인 필요가 없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예, 보시면 우아하고 세련된 분위기에서 알 수 있듯이 구필화랑은 귀족뿐만 아니라 돈 많은 상인이나 부르주아 계급들이 즐겨 찾던 곳이었습니다. 고우는 이곳에서 일하면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벌었다고 하는데요. 연봉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돈 한 1,000만 원 정도 벌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당시 일반 근로자가 대략 이 정도의 절반 정도의 연봉을 받았다고 하니까요. 아트 딜러로서 상당히 고수익을 벌었다고 할 수 있죠. 쌤이 나쁘지 않았네요. 그럼 당시 아트 딜러로 잘 나가던 고우의 모습을 사진으로 확인해 볼까요? 사진이 있어요? 네. 사진이 있다. 19살 때 방고구의 모습이었는데, 19살 때. 어리네. 고우는 16살부터 23살까지 총 7년 동안이나 화랑에서 근무한 것으로 봐서 고우에게 그림 파는 일은 적성에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술대학을 나오진 못했지만 아트 딜러로 일하면서 수준 높은 그림들을 접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그림을 보는 안목을 키우게 됩니다. 와. 그리고 가족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마다 자신이 사는 동네를 설명하기 위해 펜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족과의 소통을 위해 미숙하지만 꾸준히 그림을 그려오던 어느 날 고우는 운명적인 그림을 만나게 됩니다. 과연 어떤 작품인지 확인해 볼까요? 좋아요. 이거 릴레이 그림 아닌가요? 그래 이거 유명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그림은 장 프랑스와 밀레의 대표작인 만종이라는 아, 만종이구나. 이거 그 역광을 제대로 표현해. 맞아요. 해질 때. 고대타로 일과를 끝낸 농부 부부가 신에게 감사 기도를 올리는 모습으로 담은 작품인데요. 어떻게 그거였지? 고우는 이 그림을 보고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왜? 특히 유독 이 그림에 왜 빠졌어? 고우는 구필 화랑에 일하면서 헤이그와 런던, 파리로 옮겨 다니는데 대부분 대도시다 보니까 약 1km 앞 오산초름 쉼터가 있습니다. 런던에서 지내던 곳은 산업혁명 이후 지방에서 올라온 농민과 노동자들이 많이 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주민 대부분이 빈민으로 힘겹게 지내는 걸 보면서 마음이 조금 아팠던 것 같은데요. 가난한 사람과 함께 하고자 했던 밀레의 삶과 작품에 감동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 고우의 그런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은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빈민에게 연민을 느꼈던 고우는 예상보다 더 빨리 그들과 함께 있을 기회를 찾게 됩니다. 고우가 23살이 되던 해 약 500m 앞 오산초름 쉼터가 있습니다. 이 남자의 직업은 제비. 지내자. 무언가 이야기를 전해들은 제비가 급히 장소를 이동합니다. 그가 도착한 곳에는 어느 부잣집 사모님이 기다리고 있었고, 지내자. 오산 조름쉼터죠. 둘이